안녕하십니까. 융복화 무료 제품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 진입 장벽 구축을 위한 특허 전략 강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상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중견 스타트업 건 위주로 많이 하는 회사고요. 올해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중견권 출원 건수 1등 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역 이제 특허청 심사관 교육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조금 여러 권 썼는데 해당 책들이 조금 이제 저 특허청 심사관 교육 교재가 좀 되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비즈니스 지원단 기술 자문 현역으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 무상이라기보다는 뭐 대가 없이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멤버들, 뭐 저희 임원들만 간략하게 좀 몇 명 넣었는데요. 말고도 이제 많은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발명을 했는데 이 발명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대기업이 뺏기는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뺏기죠? 대형 자본가가 스타트업보다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마진 없이 시장에 푸는 경우에 발생하는 좀 피해인데요. 수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놓으면 대기업에서 몇 달 만에 이제 비슷하게 따라와서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본사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조금 더 우월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냥 통째로 파는,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태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다. 특허를 이용해서 좋은 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좀 라이센싱 수익 또는 대기업의 횡포에 어떤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2011년 영국의 모바일 어워드 6관왕 석권,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4천만 대가 판매,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이 팔렸다라고 해서 유명한 핸드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단종됐습니다. 보니까 총 출고 대수를 살펴보니까 4천만 대가 팔렸고요. 가격이 84만 7천 원이었으니까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33조 정도 되는 이 폰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옛날에 이제 2010년도, 11년도 요때쯤에 히트를 쳤던 갤럭시 S2입니다. 이 핸드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랑 분쟁이 발생하나요? 애플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죠. 요거 가지고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끈 소송이 2018년에 와서 이제야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대부분 이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게 왜 무승부로 다 끝났느냐? 삼성전자 측에서 특허가 사실 훨씬 많고 통신과 관련된 우월한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애플이 뒤늦게 MP3 만들던 회사였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세계 핸드폰 만들고 있던 수많은 회사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MP3 만들다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오게 됐는데, 결국엔 통신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삼성, 노키아, LG 이런 친구들의 특허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삼성이 사실 어떤 여론몰이에 최고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상을 전략을 잘 짰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먼저 애플 그때 당시 아이폰의 핵심적인 조금 포인트들을 고의적으로 좀 베끼면서 도발을 먼저 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소송이 들어오고 나니까 삼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통신으로 전 세계에서 맞서를 놓죠. 그런 맞서를 통해서 사실 마케팅 효과를 독특히 누리고, 사실 삼성이 먼저 통신으로 침해를 걸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삼성전자 크게 보고 그러한 이제 돈보다는 마케팅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애플하고 엮어서 전 세계 경제신문 일면지에 완전 게재가 되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오히려 또 특허를 사용한 사례였는데 이게 실제로 삼성전자가 특허 없이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일국당 몇 조씩 맞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손해배상이 컸을 텐데 삼성전자도 특허 사실 많이 통신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침해한 건 사실이지만 애플도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많이 침해했다라는 결론이 결과론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특허를 내가 먼저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으면 이런 마케팅 전략까지도 기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와서 이제 종결이 됐다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리프팅실, 우리 융복합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리프팅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식재산권제도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제품이 없다면, 특허가 없다면 이 지금 사업화를 했을 때 제3자들이 불법 복제품을 출시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본가가 들어왔을 때 시장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빚쟁이가 돼버리고 발명의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여기서 이제 불법 복제품을 때려잡는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좀 러프하게 보면은 특허, 실용, 신화,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특허로 보호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칙인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좀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걸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특허, 실용, 신화, 상표, 디자인 요걸로 거의 다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는 말 그대로 기술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 요즘 얼굴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플라즈마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모공을 열어서 화장품이 잘 스며들게 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요즘에 융복합 제품이 굉장히 허가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융복합 제품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특허이냐, 디자인이냐? 우린 되게 이쁘게 이거 나뭇 이파리 모양으로 예쁘게 했는데 이거 디자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딱 좀 구분되게 말씀을 드리면요. 특허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융복합 플라즈마 이온 발생 제품이었다라고 하면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뭔가 기술적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포인트들은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모양 있죠? 리프 모양 자체가 곡선이 이게 빠진 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 좋고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그 모양이 이쁜 어떤 모양적인 측면을 내가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디자인 보호권이라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손잡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게 굴곡을 만든 게 어떤 디자인적 그런 의도도 있지만 손잡이 잡았을 때 굉장히 착용감을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특징을 잡기 위해서 굴곡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특허로도 보호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 발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술적 포인트는 특허 그리고 약간 디자인적 어떤 모양적인 부분은 디자인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그 브랜드가 상표가 될 거고요.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료기기를 자기 스스로의 브랜드를 붙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고요. 의료기기를 자기 게 아닌데 남의 의료기기를 들여와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상표권을 다르게 받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의료기기라는 물건에 정확하게 상표를 부착해서 나만의 브랜드로 판매를 한다. 그럼 내가 의료기기라는 거에다가 물건에다가 상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료기기들을 도소매하시는 분들 도소매하시는 분들은 뭘 받아야 되죠? 의료기기,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이쪽에다가 상표를 받으셔야 돼요. 이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시던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 있죠.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사실 화장품인가요? 아니면 화장품 판매업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마 바로 올리브영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올리브영은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브랜드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분된다는 겁니다. 올리브영에서 파는 예를 들어 닥터자르트 이런 뭐 브랜드가 있다. 샤넬이 있다. 그럼 요거는 그 자체로서 상품으로서 보호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도소매업, 어떻게 보면 유통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유통업의 출처로 쓰는 간판, 우리 전자제품 유통은 뭐라고 하죠?
하이마트가 있죠. 그죠? 하이마트가 아무도 전자제품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샵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때도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나는 도소매업인가, 나만의 제품을 보호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랑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실용신안은 제가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의료기기들은 주로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융복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허로 등록을 합니다.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물건만 보호가 돼요.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그리고 물건의 제조 방법까지도 다 보호가 됩니다. 우리 쉽게 의료 융복합 제품 하시는 분들이 화장품도 주로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성분 같은 경우는 특허 대상이 안 됩니다. 얘는 물건이 아니라 물질과 가깝죠. 그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이나 어떤 융복합 우리 필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융복합 제품인데요. 필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건이라기보다는 물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러 같은 경우도 특허로 보호를 해야지 실용신안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신안으로 좀 보호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대부분 특허로 보호한다. 그리고 융복합 기기 중에서 조금 플라즈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라든지 딱 그나마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 니들 정도가 우리 이렇게 구멍 뚫어서 넣는 그 기기 있죠. 마이크로 니들 정도가 실용신안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것도 대부분 특허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 제품은 주로 특허로 보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랑 실용신안 차이가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으로 연장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무제한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표는 이제 100년 동안 존속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제도다. 다만 디자인적인 포인트만 보호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은 이렇게 융복합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저작권은 말 그대로 표현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발명으로서 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발명으로서 말이 발명인가에 해당해야 되고요. 발견은 원칙적으로는 특허가 안 됩니다. 제가 콜럼버스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특허를 내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발견임에도 특허가 되는 부분이 융복합 관련해서도 이제 의료 쪽에 있는 어떤 뭔가 치료와 관계가 있는 걸 내가 발견을 하면 그러한 발견은 예외적으로 성립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 말이 되는 발명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발명이 말이 되는가? 쉽게 말해서 현대 과학기술로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 과학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면 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원서의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이제 청구 범위가 명확한가? 특허라는 것 자체가 권리 보호 범위가 딱 명시적으로 특허 명세서에 적혀 있는 게 권리 보호 범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제3자들 간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적용에 있어서 너무 매우 뛰어난, 우수한 이런 표현 다 안 되고요. 약간 불명확하고 비교 조금 불명확한 이런 표현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어떤 권리 범위를 특정해서 권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특허라는 거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신규성이 있는가 이걸 따지고 하나 더 신규성은 여러분 실제 실무하면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게 있는데 출원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뭐에서 많이 걸리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는가? 여기 진보성에서 많이 걸립니다. 우리 실무를 해보면요 80% 이상이 진보성 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과 구성은 좀 달리 했는데요. 더 나은 효과가 있는가? 요거를 좀 따진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등록 요건, 이거 엄청 많은데, 그냥 하여튼 기타 등록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특허가 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특허권이 있으면 어떤 효용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공격 방어, 그리고 자산으로서 활용, 정책 자금 활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고객사 중에 특허 새로 하시러 오시는 신규 고객들은 한 80% 정도가 나랏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특허를 받아놓으면요. 지금 현 정부가 뭘 선택했죠? 약간 큰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 케어링 해줄 수 있는 큰 정부. 큰 정부는 무엇을 하죠?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현 정부 집권 전에 집권하는 그 순간에 이런 기업에 내려주는 무상 유상 자금 금액이 9조 정도였다고 한다면 올해 24조, 내년에 27조이므로 이게 최근 한 3, 4년 사이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유무상 지원금들이 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특허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레퍼런스가 더 있는 기업의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국가 지원 사업 중에 유상 자금 중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뒤에 가서 할 텐데 뭐 IP 담보대출, 신용 보증 기금 뭐 이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허가 아예 시작부터 요건이거나 특허가 있으면 금리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특허가 있으면 안 나올 예산이 좀 더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굉장히 지금 많이 주고 있고요. 국가 지원 사업에서 무상 지원금, 쉽게 말해서 나라 돈을 받아 썼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지원금을 무상 지원금을 합니다. 무상 지원금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만 놓고 봐도 뭐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디딤돌 사업 1.5억, 도약 패키지 3억, 전략형 과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전략형 과제 4억, 그리고 팁스 9억.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7년 미만의 기업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고요. 연차 제한 없는 R&D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한다. 4억 넘어가는 지원 사업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지원 사업에 조금 눈이 밝으신 분들은 한 2년 주기로 5억을 거의 계속 받으세요. 진짜 벌써 뭐 지원 사업 규모가 좀 커진 지 좀 됐지만 계속 무상 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당연히 특허라는 건 남이 못 쓰게 하는 공격적인 측면과 내가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남이 특허 받았다고 나를 때리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용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고요. 정책 자금 활용하고 자산으로서의 활용, 쉽게 말해서 IP 담보 대출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IP 담보 대출. 이거 굉장히 쉽게 줍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고객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갔는데 특허를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의 약자인데 대부분 특허를 가지고 담보를 하고요. 특허 담보로 해서 융자를 내주는 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가지고 모으면 최대 1억.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실증하면 또 2억. 그리고 또 뭐 어떤 걸 설명하면 또 1억 해서 총 4억까지 빌려준 제도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IP담보대출이 있어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프트웨어 관련 쪽으로 특허를 가지고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 2억을 굉장히 쉽게 융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민간 시중은행도 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전 정부 때 도입된 내용인데 이 전 정부 때 시중은행에게 조금 칼을 들이밀어서 좀 이렇게 IP담보대출을 확대해라.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중 민간은행들도 IP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허를 평가해서 비용을 내려주는데 시중은행은 통이 크게 3억 이하가 되면 아예 주지도 않고요. 한번 줬다 하면 최소 3억 이상 줍니다. IP담보대출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산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무형평가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특허를 처음에는 내가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받았는데 이 특허를 평가를 했는데 특허가 5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법인과 개인과의 세금 거래에도 이렇게 절세 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법인의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융자를 받았더니 어떻게 보면은 부채율이 너무 높아서 국가 지원 사업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조금 괜찮은 국가 지원 사업들은요, 부채율이 500%가 넘어가면 지원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율이 높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본금을 늘리는 용도로 내 돈을 넣기에는 돈이 없고
특허를 가지고 편법으로 자본금 증자를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이사의 가지금,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 가지금 정리 엄청 많이 하시는데 특허 이용해가지고 이 특허를 가지고 가지금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 모든 사업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화장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 건데요. 일단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 상표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사업 모델, 주로 이제 BM 발명 같은 것들도 특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융복합 의료기기를 하더라도 융복합 의료기기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단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제공된다면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 가능하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은 당연히 특허 가능하죠. 융복합 의료기기는 대부분 좀 기술 기반의 산업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특허를 활용해야 되는가? 기술이 있음에도 특허를 보호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죠? 이 노하우를 특허라는 것은 출원을 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출원을 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굳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호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가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요. 강제적으로 1년 6개월 있다가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만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노하우로 보호하면 내가 세상에 계속 오픈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남이 우리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먹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맛만 보고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우리 융복합기기 관련해서 필러가 특히 그렇습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필러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특허 내용에서는 다 숨겨놔요. 약간 부기적인 것만 해놓고 실제 핵심적인 내용은 노하우로 보호합니다. 그 노하우를 빼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빼가지 않고서는 정말 노하우를 정말 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를 해서 하면 시장에서 필러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조 방법이 핵심 포인트고 발라봤을 때 그 제조 방법을 유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하우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특허는 전시행정용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는 식으로 포장용으로 마시고 진짜 핵심은 숨겨놓고 이러한 융복합기기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융복합기기 관련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꼭 무조건 100% 특허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노하우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바람직한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융복합 기기 중에서 아까 제가 플라즈마 이렇게 많이 했고 마이크로 니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이 뭐냐면 이렇게 롤러 같은 거에다가 엄청나게 가시를 많이 뚫어서요. 이렇게 롤러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밀면 피부 모공에 구멍이 엄청 많이 나서 거기다가 화장품을 투사하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기구를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니들은 기계를 상대방 거 특허 제품을 사기만 하면 사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방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특허를 보호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개발하고 좋게 만들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훨씬 더 저렴한 비용, 중국에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짝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면 발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플라즈마 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전자제품도 판을 뜯어보면 안에 판넬하고 회로도가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실을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 보호가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들도 특허가 좀 가능하다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특허 출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공기업으로부터 협상, 방어적 목적이 좀 더 중요하고 자금 혜택이나 대외 홍보 이런 데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중복 연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연구하고 쟤도 연구하고 같이 연구한 부분을 바보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효용 없이 뭔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행기술조사로서의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방어하는 좋은 어떤 방법 중에서 실제 대기업하고 조그만한 기업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옛날에 KT하고 한국통신하고 붙어가지고 원클릭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이거 특허를 보호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네오위즈는 특허를 보호를 한 상태에서 한국통신 KT가 이걸 따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서 특허를 잘 보호해가지고 재미를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한국통신을 밀어내고 결과적으로 이 디펜스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번 돈으로 만든 게 이제 세이클럽 피망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번 돈으로 또 뭘 만들죠? 이 캐릭터 생성 방법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바타 해가지고 우리 결제해가지고 옷 입히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때 당시 요것도 특허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공격적인 특허여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너무 네오위즈가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이 특허를 죽이려고 무효 심판 시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끝까지 안 죽었습니다. 이 특허가. 그래서 이 특허로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돈을 벌면서 이걸로 만든 게임이 스페셜 포스예요.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가 사실 승승장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허를 이용해서 대기업 훨씬 더 공룡이 들어오더라도 디펜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출원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오픈을 해버리면 공지가 돼버리니까 공지가 되면은 자기 발명도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실수로 내가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반드시 출원해야 됩니다. 왜냐?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내가 실수했던 공지는 예외로 봐주는 조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개량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서는 출원하실 때부터 미리 넣어놓는 게 조금 바람직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심사청문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변리사한테 설명 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와 초우선심사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냥 대부분 우선심사까지는 아시더라고요. 급행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초우선심사라는 제도가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90% 이상이 모르시던데 초우선심사라고 우선심사보다 2배 이상 빠른 제도가 있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저희 회사 저번 달에도 등록 나온 건 중에 40일 만에 등록 나온 건들, 50일 만에 등록 나온 건들, 60일 만에 등록 나온 건들 굉장히 많아요. 2달 만에. 이런 초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 급한 경우에는 초우선 심사로라도 등록을 맞출 수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도 브랜드에 대해서 방어를 잘 못하는 케이스, 쉽게 말해서 남이 런칭을 한 다음 날 제3자가 이렇게 브로커가 상표를 출원해가지고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도 간판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린 케이스인데 이런 공룡들도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이 고생을 엄청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티켓몬스터 실제 구글에다가 예전에 구글에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한번 간판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제3자의 어떤 5월 10일 날 런칭을 했는데 5월 11일 날 제3자가 출원을 합니다. 이러면서 권리를 빼앗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품이나 상품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이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이 융복합 제품 하시는 분 중에 자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손자영님이 계시는데 자영이란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쓰려고 융복합 제품에 출원을 했는데 보니까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느냐?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아무 이름이나 다 출원해 놓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해서 3년 동안 안 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소명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내용을 취소시키고 다시 자영이라는 이름을 등록시켜서 지금 검색해보면 등록이 돼 있어요. 히스토리 눌러보면 심판 청구 뭐 이런 히스토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쓸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제3자가 3년 동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저희가 등록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뺏어간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애니팡 여기도 원래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근데 썬데이토즈의 애니팡을 어떻게 등록을 받았느냐? 원래 기존에 구덴조이가 가지고 있던 애니팡을 3년 동안 너네 대한민국에서 사업 안 했지? 라는 걸 소명해서 죽이고 나서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잘 나가는 제품들 뒤에는 다 든든한 상표권이 버티고 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제품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제품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특허 가능하고 우리 보시면 2011년도 출원 건인데 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휘는 게 아직 상용화가 이제 됐죠. 근데 이때 당시부터 디스플레이가 휘는 게 상용화가 된다면 잡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명이 이때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기술적으로 구현만 가능하면 상용화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제품이 없더라도 충분히 특허가 가능하다. 자, 작은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한경희 씨가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군지파를 잘 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스팀 청소기 한 대에다가 지식재산권을 86개를 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이 대기업들도 뭘 포기했느냐, 이 따라 만드는 거를 좀 포기를 하게 돼. 쉽게 말해서 좀 혼자 독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었습니다. 10년 동안 스팀 청소기 시장 훌륭히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요. 전성기 때는 이 청소기 한 대만 가지고도 2천억씩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보완가 잘 됐었는데 이 기업이 대기업에서 그걸 잘했느냐? 아니요. 중소기업일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짰기 때문에 중견기업까지 쉽게 올라가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자, 국가지원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짧게만 좀 보면요. 국가지원 사업에서는 인매특, 요거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인력 매출 특허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 연초에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들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고, 올해도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금만 1조 4천억, 그리고 연차 제한 없는 기업을 위한 R&D 자금이 20조, 그래서 합쳐서 총 22조 정도에서 총 합쳐서 24조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여기 보시면은 2년 미만일 때 5천만 원 주는 거, 창업할 때 1억 주는 거, 초기 창업 패키지 보시면은 창업할 때 1억, 도약 패키지 이거는 3억, 3년 미만 기업 1억, 3년에서 7년 기업 3억, 그 다음에 청년이다. 그럼 3년 미만이고 39세 미만이면 1억. 그죠? 이거 다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 특허 받쳐는 500에서 1700 사이 특허 비용 공짜로 주는 거. 7년 미만의 기업에게 1.5억, 4억, 5억 이렇게 무상지원금. 사업비가 하나 사업이 5천억짜리 무상지원금입니다, 여러분. 내려준 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모든 사업이 근데 뭐다? 전부 특허가 가산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우리 사업을, 창업을 생각하시고 뭔가 정책 자금 관심 있으시면 무조건 레퍼런스를 좀 맞춰놔야 된다. 글로벌 IP 육성 사업도 특허가 조금 있는 기업한테만 좀 지원을 해주는 건데 1년에 특허 비용으로 7천만 원씩 3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얼마죠? 2억 1천만 원을 너 특허하는데 비용으로 써. 이렇게 해외 특허하는데 비용으로 써.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누가 받죠? 특허가 원래 많은 기업이 받아요. 원래 레퍼런스가 좋은 기업이. 그리고 이외에 이런 많은 사업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특허를 기초로 유상자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여긴 아예 요건 자체가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특허가 있어야만 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IP담보대출 제가 1억, 2억, 1억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출이 IP담보대출 종류가 3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 보면 IP담보대출 요건이 매출이 0원이 아닐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출이 100원이어도 몇 억을 쏴준다는 겁니다. 정책 자금적 목적이 좀 더 강력하게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증, 벤처기업 인증, 사기적이죠. 법인세랑 소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것도 결국에 특허 없으면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때 특허를 가지고 와서 받고, 전담부서 연구소 설립하면은 이게 세액공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여기 연구부서하고 특허하고 합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무상 R&D 자금들을 어프로치 할 수 있고, 이노비즈 인증도 특허가 있어야 나오는데, 여기 건물 사실 때 취등록세를 75% 빼줍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10억짜리 건물 사려고 하면 취등록세만 1억을 내거든요. 근데 이노비즈가 인증이 있으면 7,500만 원을 깎아준다. 100억짜리 건물 살 때 취등록세만 10억을 내는데,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 7억 5천을 깎아주고 2억 5천만 취등록세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것도 뭐다? 다 결국에는 특허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상특허 서평강 변리사였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